제주대학교의 이용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건 이제 제주대학을 중심으로 지어졌던 제주도의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지 1967년도에 김중업 그 특집을 좀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67년도, 60년대에 김중업 선생님이 주로 다뤘던 작품들 를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왼쪽에는 작품, 오른쪽에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구현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63년도 제주대학교 인홍학부 서귀포 교사, 제주대학교 인홍학부 서귀포 전체 계획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마스터 플랜을 두 군데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주대학교 그 전체 인홍학부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도 관여는 하셨지만 그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로 분류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4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제주대학교 옛본관, 그리고 65년도에 제주대학교 수산학부 교사, 이게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서귀포 중앙여중으로 지금 바뀌어서 남아있는 그 유일하게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는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주대학교 교육학부 교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 주요 작품들 중에 많은 작품이 이제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중업 선생님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이제 문종철 학장님, 이분이 제주대학교의 학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당시에 이제 법제실의 차장, 지금으로 하면 처장님의 역할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주택을 의뢰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김중업 건축가가 제주와 인연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문정철 학장님이 제주대학교 신문에 이제 학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비전이나 미래 방향들, 그리고 시시각각의 이런 그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기록을 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임하면서 초창기에 이 학생들과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의 포부를 밝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국립대학교 전환이 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섬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농업, 수산업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시켜야 되겠다 해서 농학부를 서귀포에 별도의 캠퍼스를 두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본관이 있었던 용담 캠퍼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오시면 수학여행 때 용두암 한 번씩 가보실 텐데 바로 그 옆에 원래 있던 용담 캠퍼스가 위치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포부를 밝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실 김중업 선생님이 관여했던 게 사실은 인홍학부입니다. 새롭게 캠퍼스를 조성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대학교 도서관이 결국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옛 본관으로 위상이 변화가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교육학부의 강의실 건물을 설계를 하시고요. 동시에 인홍학부의 남측 대지의 수산학부 건물까지 참여하시게 됩니다. 도시가 새롭게 형성된 서귀포에 새롭게 넓은 대지에 인홍학부라고 하는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이 아닌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분산되어서 별개의 건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대학교의 옛 본관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좌측에 남겨진 필지의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제주대학교 사대부고가 이 자리를 사용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옛 본관은 지금 95년에 철거됐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시에 제주대학교 옛 본관을 보시면 주변에 정말 필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주어진 땅 자체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제주도는 특성상 제주시에서 볼 때는 북쪽이 바다고 남쪽이 한라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은 벌써 옛 본관이 그런 식으로 건물을 차지하고 있었고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 이 건물은 사실은 동서를 바라봐야 되는 남북으로 세장형의 필지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물 내부에서는 사실 바다도 한라산도 전혀 조망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그런 건물이었고
게다가 서측을 면해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니까 서고를 둬야 되는 도서관으로서 서측 인면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컨디션입니다. 게다가 또 더 어려운 조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건물을 다 지으면 좋은데 당시에 많은 국립대학들이 그랬듯이 예산이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3차년에 걸쳐서 짓는 걸로 계획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불리한 대지의 조건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 그리고 처음에 도서관 연구실로 계획이 되다가 이후에 학생회관, 도서관, 대학 본부, 교수 강의실, 민속박물관까지 다시 말하면은 인홍학부의 넓은 대지에 펼쳐져서 지었던 규모의 어떤 시설들을 단일 건물에 모두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자료들, 건축됐던 사진들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1차 년도에는 건물을 골조를 올리는데, 당시에 라멘 구조, 즉 이제 도미노 시스템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골조를 먼저 세우고 내부는 나중에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67년도에 우선적으로 2층에 있는 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개가식으로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예산이 들어오면서 70년도에 결국은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건물이 채워지는 순서가 달리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기능을 수직적으로 적층해서 쌓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은 학생회관, 2층은 도서관, 3층은 교수연구실, 4층은 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학생 옥상 무대가 있고요. 이것들의 동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시공의 어떤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내부에 계단을 두지 않고요. 외부에 경사로를 둬서 이러한 서로 다른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고 접근 가능한 계획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 내부에서는 그 좋은 한라산과 그 좋은 바다의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계단들은 사실은 외부의 면에 있고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하고 또 일조가 가능한 남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회관에서 이어져 가지고 옥상 무대까지 이어지는 이 그 자유로운 곡선을 가진 서측에 있는 램프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농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기와의 접면을 넓히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건물을 좀 건축 계획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일 처음 접근하게 됐던 게 사실 제주대학교 인홍학부인데, 제가 사실 이 순서를 좀 바꿨던 이유는, 그렇다면 왜 이런 디자인이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곡선을 사용하고 있는 김중업의 언어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옛 본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본관의 모습으로 바뀌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현재 지금 서귀포 고등학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학교 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솔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관광의 목적으로 사실은 거주하던 곳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서귀포의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거보다 약간 위인 알작지라고, 그래서 알작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좀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거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편에 뒷뱅디라고 하는 제주어의 지명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뱅디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너른 평지를 뒷뱅디라고 얘기를 하고, 제주도 말에 뒷뱅디에 안이 유진하는 바람 없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바람이 굉장히 센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형적으로. 근데 뒷뱅디는 말 그대로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재래식의 어떤 건물을 짓기에는 좋지는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근대의 재료가 들어오면서 바람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캠퍼스 계획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 중심의 길에서 서측에서 동측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이 도로의 위쪽에 인홍학부군이 위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건물을 모두 포함을 했어야 되는 계획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그 대지 위에 건물들을
캠퍼스를 배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김중업 선생님이 개막식 날 이제 초대받으셔가지고 이거의 설계 의도를 설명하는 그런 그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계 문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을 덜 영향받게 하는 디자인, 그리고 관광지만큼 화려하고 아담하게 설계를 했다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주대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 그 기록을 살펴봤더니 건물들이 다 조족조나 목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중업 그러면 꼬르비제 이꼬르 철근 콘크리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 사용되고 있던 어떤 기법이나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접근하시려고 했고, 건물들의 크기도 오밀조밀하게 작은 어떤 스케일로 접근을 하셨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시설들하고는 조금 다른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한 2동 정도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홍학부 본부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제주의 돌을 사용하셔가지고 마감을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교수 연구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측을 향해서는 수직 루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면이 남아 있는 거는 이 강의동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동 같은 경우는 단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목재로 된 구조체가 노출이 돼 있고 말단에 이제 금속 재료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이 지금 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서의 남향은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의실을 남쪽에 두고 복도를 북쪽에 두거든요. 근데 김중업 선생님이 인홍학부에서 강의실을 계획을 할 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은 한라산이 보이는 북향으로 두고 복도를 남향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외기에 노출을 시켰고, 이 창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환기나 뭐 일조를 위한 창들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조적으로 제주의 돌을 써서 건물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동물병원입니다. 보시면은 제주의 돌과 유리, 그리고 이건 노출 콘크리트의 굉장히 브루탈리즘 같은 거푸집을 거칠게 사용하고 함석 지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지붕이 굉장히 여러 번 꺾여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동입니다. 실험실을 계획을 했는데 실험실도 남측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실이 남측에 일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지나는 루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수직의 어떤 루버가 아니라 격자형의 수직 루버를 사용하셔가지고 조망과 빛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좀 고민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인홍학부 도서관 건물인데, 이 도서관 건물은 이쪽은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조적과 목재 지붕틀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서거 부분이 되겠는데, 이 조형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돌을 쌓아서 조적을 해서 어떤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이 후면 역시 곡선의 형태로 건물을 메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도면은 분류가 아마 인홍학부 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제주대학교 옛 본관의 초기 안에 도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의 위치, 규모, 그 다음에 그런 그 조감도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제 연구에서는 이거를 인홍학부로 5기로 생각을 하고 초기 도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60년대 후반부에 지어졌던 제주대학교 교육학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고 지역에서도 김중업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거를 사실 많이들 몰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사용되고 있고요. 69년도 70년에 학제가 개편되기 이전까지 교육대학으로 분리돼서 나가기 전까지 병설 교육학부로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동 안에도 교육학부의 배치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의실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여기에 평집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김중업
옛 본관을 보존 운동을 하셨던 건축가 원로분들도 이 건물이 이제 김중업 선생님의 건물이었다라고 증언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건물들의 특징을 보면 김중업 건축의 몇 가지 이제 좀 요소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수변 공간이 있고요. 그 수변 공간 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고 중앙부에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일사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의 2층의 건물이 계획이 돼 있었고요. 이게 이제 철근들이 좀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 건물로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과정이었던 거에 중단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 아마 제주대학교 옛 본관은 처음에 그런 골조를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에 그 형태가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대학 옛 본관 1층의 학생회관도 사실 미완성 상태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금 유일하게 제주도에 남아있는 제주대학교 여자중학교, 제주대학교 수산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측에서 동측으로 들어오는 주진입로에서 남측으로 내려가서 건물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남향 배치가 맞지만 사실은 주출입구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여건으로 건물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캠퍼스가 학교로 변형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분은 이제 다른 용도가 활용이 되면서 지금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블레이즈 솔리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실험실로 사용됐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험실에 그러니까 실들의 기능에 관련된 채광과 일조와 조망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서양의 인면이거든요. 그래서 서양빛을 막는 동시에 여기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바다 쪽입니다. 이게 파동치는 창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마치 그 도미노 시스템처럼 기초, 필로티처럼 이제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 슬라브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측의 인면하고 남측의 인면이 전혀 다른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대학교 본관은 골조를 완성하고 차례차례 내부를 채워나갔고 인홍학부는 하나의 개별 건물들을 세웠다면 수산학부나 제주대학교 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수평으로 증축하면서 기능들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쪽이 실험실로 쓰였고요. 이쪽이 강의동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동으로 쓰였을 때 마찬가지로 남측에 복도가 위치합니다. 인홍학부의 강의실이 외부에 노출된 남측이었고요. 여기서도 남측을 향해서 강의실이 위치하는 게 아니고 남측에 복도가 위치합니다.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경사진 지형을 해치지 않고 지형을 받아들이면서 이 필로티를 이용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 듯한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계단을 좀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계단실 포치를 계획했던 옛 본관의 초기 계획안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를 눈치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중앙여중의 지금 북쪽에 있는 계단실의 외벽도 이런 식으로 브릿지로 전면창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코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 본관의 어떤 계획하고 좀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서측 측면에 구현된 옛 본관은 벽돌을 쌓아서 이중유피를 만들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블레즈 솔레유를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2층의 서고 부분입니다. 서고의 햇빛을 막기 위해서 블레즈 솔레유를 놓는데 방향이 사실은 반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제주시는 서귀포하고 반대니까 여기서 보이는 조망은 바다였을 거. 그죠? 예,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블레즈 솔레유를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바다, 일조, 뭐 채광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귀포 중앙여중에 있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끝부분의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조형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고요. 네, 이런 난간이나 이런 것들도 원형 그대로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날렵하고 공중에 좀 부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고 정리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의미로 우리 이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들이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